오늘은 센터에 가는 날이다. 센터를 가는 이유는 악력기로 악명이 자자한 아킬라 클러치를 가벼운 클러치로 바꾸기 위함이다. 바꿀 클러치는 슬리퍼 클러치라고 변속 충격을 줄여주는 클러치인데 이걸로 바꾸면 악력기 같은 클러치가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간 김에 지난번에 말썽이었던 후방 좌측 깜빡이도 고쳐야 한다. 이제 가볼까? 응? 누나가 차를 이상하게 대놔서 아빠가 나갈 수 있겠냐고 했다. 그렇지. 여기서 돌려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다. 나갈 수는 있지. 내 맨날 하던 거야. 이거 쉬워.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내가 타서 응? 누나가 차를 애매하게 대놨다. 이렇게 가면 돼. 이러고 가면 돼. 가.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더럽게 죽었다. 그래 되잖아. 가. 갔다 올게. 바로 앞에서 엄마도 만났다. 엄마 나 오토바이 고치러 가. 고치러 가. 1시간 정도 걸려. 근데 가서 또 고치겠지. 갔다 올게. 갔다 와. 이제 센터로 출발. 집 근처 센터에서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은 다른 곳을 알아봐 두었다. 경기도 시흥 쪽에 있는 센터라는데 아킬라 전문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는데 슬리퍼 클러치를 이곳에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꼭 이곳을 가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고로 구매할 때 시흥에서 구매했어서 이 센터에서 판매된 바이크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려 한다. 내 차는 센터 가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데 바이크는 이렇게 센터도 알아봐야 되고 불편한 게 많네. 대략 1시간이 걸려 경기도 시흥 쪽에 있는 센터에 왔다. 안녕하세요. 정비 좀 전화드렸었는데 타이어 뒤에 거 갈아야 되고요. 타이어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았어요? 아 그래? 이거 마마가지고 세상까지 근처에 와가지고 이 정도면 더 타셔도 돼요? 이게 지금 타이어가 그래요? 너무 짧아요. 그 앞타이어가 살짝 어디 찢어진 데가 조금 있었어. 이거다. 이건 찍힌 거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거랑 슬리프 클러치 그거 말고 그리고 이 경부가 얘가 자꾸 이게 대딴짓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거 배선 좀 봐주세요. 얘가 좀 대딴짓다 그래서 한 대 때리면 되는데 저희 동네 고양이가 그리고 엔진을 갈아야 돼요. 여기 긴급 타이어가 지금 25만원 25만원이요? 양쪽이 아니라 한 짝에 25만원. 그러세요? 엄청 저렴한데? 그러면 언제쯤 가야 될까요? 아킬라보다 작은 스쿠터 바퀴나 10만원 정도라고 한다. 학사원 가면 한 2층 정도 타도 되나요? 제일 많이 타면 1,500이에요. 1,500? 이거 오토바이 여기서 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닌데? 아니에요? 여기라고 붙거든요. 여기라고. 와서 하시고. 내 바이크는 여기서 판매된 게 아니라고 한다. 사장님이 하는 핸드폰 거치대하고 다르다고 한다. 내 바이크의 태생은 어디일까? 아쉽게도 슬리퍼 클러치 바꾸는 영상이 없네. 사장님이랑 아유 좋다고 하하호하는 장면이었는데 여튼 여기 사장님은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디테일하게 관리해주셨고 정보도 잘 붙여주셨다. 근데 자전거집이나 바이크집 사장님들은 왜 다 무뚝뚝할까?
슬리퍼 클러치는 엄청난 신세계였다. 내가 적응이 아직 안 됐는지 중립은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악력기 같은 클러치에서 벗어난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중에 못하면 순정으로 다시 바꿀 수 있게 사장님이 기존에 달려있던 클러치도 돌려주셨다. AS가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해결된 듯하다. 앞으로 그냥 여기 다니면 되겠다. 1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 게 함정이지만. 그 이후로도 정비를 위해 그 센터로 갔다. 와이프가 가는 영상도 찍어줬다. 됐어. 가도록 하겠다. 갔다 올게. 이따 연락할게. 갈게. 우리 남편이다. 정말 한심스럽구나. 가. 가. 안녕. 아. 시동 꺼짐. 시동이 쉽게 꺼지고 배터리 충전도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어? 왜죠? 이거 이날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 어떡해. 그래서 배터리 때문에 시동도 안 걸리고 시동도 꺼지고 그러는 거라고 했다. 힘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쉽게 시동도 꺼지는 건가 보다. 가 여보.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신호 대기할 때도 시동이 꺼졌다. 이거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내 실수로 시동 꺼먹은 줄 알았다. 젠장. 시동이나 꺼먹고 빌어먹을. 젠장. 1시간 정도 걸려서 센터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 더 타도 될까요? 뒷타이어는 좀 더 타라고 하셨다. 다음 엔진 오일 갈 때 바꿔야겠다. 네. 나는 가끔 타니까 바이크 배터리를 여보세요? 충전해서 타는데 사장님이 네? 자기가 알면 비싸다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 정도면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이거 직접 저런 거야? 바꾸는 게 싸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셨다. 젠장. 엄마한테 이 얘기해줬더니 그렇게 좋은 사장님이 어디 있냔다. 존나 밀려. 여튼 그렇게 밀리는 길을 뚫고 집으로 왔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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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천으로 갈 수가 없어. 아시겠죠? 감사의 비상등. 집에 왔는데 이삿짐 같은 큰 차가 주차장을 막고 있었다. 이사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다. 아무래도 빼달라고 해야겠다. 저기 혹시 제가 여기 공간 있구나. 아니에요. 근데 공간이 있길래 그냥 빼달라고 안 했다. 저렇게 큰 차가 이 좁아 터진 동네에 될 때도 없을 텐데. 이런 거 다 따지면 정없어서 살기 힘드니까 가끔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유들유들하게 사는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센터 방문기가 끝났다. 그래서 기념으로 겸사겸사 이런 영상을 찍어봤다. 고백이랑을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아킬라 300S 추천 영상이다. 차로 좀 막아두긴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막상 하려니까 민망해서 죽겠다. 민망해서 시작은 못하겠고 엄마랑 아빠한테 한다고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뭔가 오매볼망 발만 동동 굴렀다. 살짝 현타도 좀 왔다. 지금 봐도 민망하네. 아, 에, 이, 오, 아, 에, 이. 자, 오늘은 고배량 다시.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1년 넘게 타면서 왜 아킬라 300을 추천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구나.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조금 넘게 이제 바이크를 탔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너무 이제 경력이 별로 안 됐는데 이런 걸 찍어도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가 초보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더 와닿지 않을까. 초보가 얘기해 주면은 초보에게 좀 더 와닿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게 됐어요. 아니 뭐 사실 원래 라이딩을 좀 떠나려고 그랬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근데 지금 피곤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걸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배달 투잡 뛰다 보니 코감기 걸려가지고 코 먹는 거 양해 바랍니다. 일단 왜 고백이량을 탈 때 아킬라 300이 좋은지 장점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뭐 가볍다 해가지고 뭐 자전거만큼 막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가벼운 건 아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가벼워요. 제가 원래 전에 탔던 게 이제 브이스트롬 250인데 그건 이제 튜닝을 다 마친 게 한 200km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70 정도 해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뭐 다른 뭐 사실 다른 뭐 쿼터급 바이크들 중에 뭐 170km 정도대 오토바이도 많아요. 근데 많은데 이제 이게 왜 그 가벼운 무게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낮아요. 안정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양발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닿고 발이 되게 편안하게 닿는다는 거는 이제 초보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초보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타다 보면 이제 딱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크를 타다 이런 이제 고백이랑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이제 무게를 힘으로 버티기 이제 힘드니까 무거워서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요령으로 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무게 자체가 되게 낮으니까 뭐 그런 요령 같은 걸 떠나서 막 이게 뭐 발로 이제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끌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편하죠. 심적으로도 되게 편하고 얼마나 낮냐면 얘가 지금 아킬라 300이 이 정도로 낮은데 제가 이제 배달 알바 할 때 타고 다니는 저희 어머니의 이제 시티 플러스 20년 된 오토바이인데 이 정도예요. 오히려 아킬라가 더 낫죠. 이렇게 보면은 얘도 저는 이렇게 닿긴 닿는데 이제 굳이 이제 약간 좀 굽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꼬챙이를 좀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닿긴 닿는데 이제 아킬라가 굉장히 낫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적으로도 편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거는 타봐야 뭐 아는 거겠지만 굉장히 바이크가 잘 눕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정도 이제 무게가 되면은 이제 뭐 스쿠터나 이제 시티 플러스 같은 거는 좀 핸들을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타는 것도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백이랑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좀 누우면서도 많이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누워요. 이건 뭐 타면서 뭐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잘 눕습니다. 하여튼 기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기동성이 좋다는 거는 이제 좀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에 제가 이제 브이스트롬 250을 자꾸 비교한 이유가 제가 브이스트롬 250밖에 안 타봤으니까 그게 비교하자면은 브이스트롬 250은 막 이제 좀 저는 원래 좀 이거 바이크 탈 때 좀 전천후로 쓰고 싶었거든요. 좀 시장 갈 때도 좀 타고 어디 좀 마실라 갈 때도 좀 타고 어디 마트 갈 때도 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타고 싶었는데 브이스트롬 250은 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은 길, 좁은 길, 골목 이런 데 좀 힘들었거든요. 기동성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잘 꺾이고 잘 듣다 보니까 오프로드 같은 데도 되게 편하게 잘 갔고 굉장히 이제 안정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시트가 편해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제가 고프로에서 갖다 쓸 건데 이건 이제 저희 시트에서 자고 있는 길고양이가 뜯었지만 나중에 이제 바꿀 거고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그 싸지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중고로 이제 4,000짜리를 사와가지고 그분한테 이거 싸지 시트냐고 그랬더니 순정이래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 시트가 뭐 사람마다 이거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저 전에 그 브이스트롬 탈 때는 엉덩이가 되게 아프다 딱딱하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저 시티 플러스도 그냥 좀 편한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엉덩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 시트는 진짜 편안했어요. 시트가 마음에 들었다. 엉덩이가 별로 안 아프다. 엉덩이가 안 아프다는 거 이제 장거리 갈 때 굉장히 좋죠. 그리고 기름통이 10리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커브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하고 했었는데 기름통이 10리터라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셀프 주유소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 이제 좀 사실 주유소에서는 바이크 주유를 많이 꺼려 하시는 경우도 이제 많잖아요. 어떤 주유소 가면 또 이제 바이크 주유는 안 하겠다고 아예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데도 있고. 근데 이제 기름통이 10리터라는 거는 이제 내가 한참 가다가 기름 떠질 때쯤
이제 셀프 주소가 이제 나올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셀프 주소 같은 데 가면 이제 별로 그렇게 마주칠 필요가 없으니까, 저 같은 이제 약간 내성적인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셀프 주소만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10리터 정도면. 근데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통이 이제 4리터잖아요. 이런 건 제가 이제 시티 플러스랑 비교해서 보여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니까. 기름통이 4리터면은 이제 사실 매번 보이는 셀프 주소를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연비가 생각보다 좋지만 그래도 4리터하고 10리터는 크게 다르죠. 아무리 연비가 뭐 50이고 60이고 30이어도 10리터와 5리터는 조금, 기름통이 10리터인 게 굉장히 좋습니다.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이제 브이스트롬 250 탈 때는 애가 이제 그 반클러치를 굉장히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브이스트롬 250은 이제 계속 막 뭐 조금만 잘못해도 시동이 막 꺼지려고 그러고 이제 굉장히 무겁잖아요. 브이스트롬 250이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쿼터급 바이크에 비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00cc라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냥 시동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배량을 처음 입문할 때는 이제 그런 시동 꺼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시동이 잘 안 꺼진다는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또 원래 뭐 브이스트롬이 뭐 시동 안 꺼지기 위해서 무슨 옵션에 뭐 들어갔다고 어디서 들었긴 들었는데 전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 아킬라 300이 더 시동이 잘 안 꺼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가격이 진짜 저렴합니다. 다른 이제 쿼터급 바이크들은 보통 이제 700만 원대? 평균적으로 700만 원대 이제 쿼터급 바이크일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새 걸로 사도 550 정도, 500 중반 정도의 가격대에 살 수 있고, 그리고 더 메리트가 있는 거는 이제 보통 학원에서 이제 바이크를 엄마가 쓸 때 이제 옛날에는 데이스타 이런 거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CB300이라고 혼다 거, 그거나 아니면은 좀 아킬라나 이런 거 두 종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아킬라 300이나 이제 CB300 그 혼다 거 이렇게 두 종류를 많이 사용하시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보통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접해본 바이크가 아킬라 뭐 아니면 CB300이잖아요. 익숙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처음에 입문용으로 되게 많이 사요, 이거를. 그리고 조금 이제 적응되면 다른 걸로 많이들 기변을 바꾸시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제 시장에 이거 별로 안 탄 아킬라가 되게 많아요. 메모리 엄청 저렴합니다. 중고로 사기에 굉장히 좋죠. 어차피 또 초보다 보면 이제 제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저희 브이스트롬 같은 경우도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자빠졌는데, 얘는 제가 저번에 한번 배탈 났을 때 한번 크게 한번 힘들었을 때 빼고는 한번 자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보험료도 되게 비싸니까 젊으신 분들, 20대 분들이 종합보험비 넣으시려면 한 거의 한 200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쓸 돈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장비도 사야 되고. 근데 이제 바이크 값에서 굉장히 굳으니까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산 브랜드다 보니까 AS 비용 같은 게 조금 부담이 작아요. 이제 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거의 10,000km 정도를 탔는데, 이제 사실 뭐 수리할 게 없었어요. 그동안 뭐 전구 한번 나간 거? 근데 그거는 뭐 그때 뭐 저거 슬리퍼 클러치 바꾸면서 서비스로 고쳐주셨으니까 뭐 거의 수리랑 뭐 비용이 없고, 지금 이제 대림의 이제 시티 플러스를 좀 비교하자면,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엔진을 내렸어요. 그때 한번 엔진이 계속 꺼져가지고 엔진을 한번 내려서 막 이것저것 확인해봤는데, 뭐 필터 교체하고 뭐 타이어 바꾸고 뭐 브레이크 디스크 바꾸고 뭐 소기형과 대기형과 뭐 이것저것 바꾸고, 거의 뭐 이것저것 뭐 굉장히 많이 바꾸고 고쳤습니다. 근데 이제 아저씨가 조금 이제 싸게 해주신다고 배달 알바 하니까 좀 이제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현금가로 17만 원. 저렴합니다. 현금가로 17만 원, 뭐 어디 오토바이 집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고치는데 어떻게 17만 원에 고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어떤 일 때문에? 전단지 좀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되나 봐요? 무어타운 네. 추진위원회에서 오신 건가요? 네, 네. 아, 예. 저희 동의했었어요. 아, 동의했어요? 아, 예. 12월 2일 날 모임 있어. 한 번 더 설명했으니까 오세요. 아, 12월 2일 알겠습니다. 12월 3일인가?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아타운 추진위에서 나오시면, 저희가 동네가 이제 재개발 그쪽 동네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동의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0%가 넘어야 뭐 저걸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여기다 두고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AS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장점이죠. 사실 이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돈도 엄청 많이 썼는데 AS 같은 거 많이 걱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AS 같은 거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된 말로 중국산이라고, 중국에서 제조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는 맞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회사 쪽은 이제 그 라오스의 그 뭐 회장님이 이제 한국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 효성을 이제 사명을 바꿀 때 KR 모터스로 바꾼 게 이제 코라오랑, 아니 코라오가 아니지, 라오스랑 코리아랑 합쳐가지고 KR 모터스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름 이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국산이 장점인 게 저렴하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러겠죠. 그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뭐 중국산인데 걱정스럽지 않냐,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일본 제품 선호하시는 걸 거고, 그죠? 그래서 로얄 엔필드 이런 것도 많이 선호하실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애플이 사실 미국 거잖아요. 애플이 미국 건데, 그렇다고 이제 뭐 애플의 거의 핸드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중국에서 절반 이상을 만드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이폰이. 근데 그렇다고 아이폰은 우리가 중국 제품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이폰은 미국 제품이지. 애플은 미국 제품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뢰, 믿음 같은 게 있고. 근데 지금 딱 아킬라가 그래요. 이게 단순히 국내 기업이 이제 저거 중국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국내 AS를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한국 기업이 설계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생산만 한 거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좀 믿음의 차이는 좀 있죠. 뭐 국내 기업이 이제 발붙고 이제 중국 오토바이를 수입해가지고 막 직접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AS 해주는 것도 사실 믿음은 가지만, 애초에 이제 바이크가 중국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설계한 제품이냐는 좀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좀 제가 이것저것 좀 까봤어요. 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기어 같은 것도, 저 기어도 이제 시소 기어로 이거 바꾼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저는 이런 전문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보니까 그냥 이거 그냥 다 까가지고 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봤는데 이 나사들의 지금 다 조임 강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트 같은 것도 여러분 이 시트가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호 필름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되게 세심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믿음을 받았죠. 저는 예전에 중국산 자전거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나사가 풀려서 핸들, 바퀴가 빠져가지고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크 처음 살 때 무조건 메이드 인 차이나는 나사 풀려가지고 죽을지 모른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믿고 타도 되겠구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별로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들려봐 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리를 되게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입문하시는 분들 뭐 그런 소리 고동감 같은 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기 바이크를 타고 싶을 정도로 저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소리가 조용했던 게 저한테 장점이었어요. 제가 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네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잠깐만 시도를 걸겠습니다. 올해는 못 들어요. 민폐니까. 보세요. 지금 배터리 충전 안 해가지고 계속 꺼지면 돼요.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데, 요 정도의 소리. 제가 지금 이제 망키로 타면서 이제 배터리가 좀 내가 간다 해가지고 저 센스 사장님이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배터리를 지금 갈 예정이긴 한데 아직은 안 갈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비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시티 플러스가 좀 소리가 어떠냐면, 시티 플러스는 20년이 넘은 만큼 다른 시티에 비해 소리가 조금 큽니다. 요 정도 소리. 별로 차이가 없죠. 이 소리가 이제 어떤 차이냐면, 시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110cc고 아킬라 같은 경우는 300cc인데 쿼터급 정도 넘어가야 되면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언덕 같은 거 올라갈 때 소리가 이제 너무 왱하니까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쿼터급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그런 걸 보통 추천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쿼터급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아킬라는 지금 쿼터급 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숙하고, 뭐 이제 오히려 소리가 이제 시끄러워야 더 안전하다, 옆에 차가 날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 정도로 조용하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동네에서 타고 다녀도 뭐 너무 시끄럽지 않아서 뭐 그런 부담이 전 별로 적었어요. 그게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300cc잖아요. 이제 뭐 입문용으로 뭐 슈퍼커브다 보다 이제 뭐 스쿠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기어가 없으니까, 클러치가 없으니까 많이들 이제 입문용으로도 그런 것도 많이 탈 것 같긴 한데, 제가 나가 보니까 파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가 없는 국도가 많아요. 그럼 그런 데가 이제 대부분 80인데, 사실 그 80 국도를 80으로 달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거의 그냥 100에서 120.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걸 80국도라고 다 남들 다 100에서 120으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80으로 달리고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2차선을 아무리 달리고 있어도 뒤에서 막 쌩쌩 이제 제치고 가는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티 플러스로 가끔씩 배달 알바하면서 이제 봤으니까, 그 뒤에서 오는 그 압박감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느리기만 간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속도를 빼줄 때는 같이 빼줘야지 더 안전하지 않나. 근데 그 300c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속도를 내줄 수가 있으니까, 뭐 남들보다 사실 빠르진 않아요. 끼케야 저도 이제 뭐 최대 속도는 15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무리 빨라봐요 110, 120으로 달리고 있지만 남들보다 빠르진 않지만 사실 뒤처지지도 않거든요. 앞에서 뭐 트럭 같은 거 뭐 지나가면 이제 돌멩이 같은 거 떨어지면 이제 얼굴에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근데 얘는 300cc니까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이제 쌩 제쳐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10cc짜리 슈퍼커스 배웠으면은 그걸 제쳐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바람신의 가호도 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내리막길 같은 거에서 이제 그 만약 그 트럭이 80으로 정속 주행하고 있다면 바람신의 가호와 내리막길과 이제 나한테 붙어있는 그 속도, 그리고 옆 차선에 1차선에 뒤에 차가 이제 한참 동안 없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이거를 지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바이크 잘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 뭐 오래전에 잘 가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1년 좀 넘은 이제 뉴비들은, 초보들은 이제 그런 거 쉽지 않죠. 근데 얘는 뭐 그냥 땡기면 나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300cc라는 이제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말을 하려다가 말하는데, 이제 국산이다 보니까 뭐 본사만 그냥 뭐 저기 경남 뭐 창원 쪽에 뭐 있다고는 하지, 뭐 그래도 라오스에 회사가 있으면 뭐 그게 어디가 이제 국산이냐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뭐 그래도 일단은 저거 뭐 제일 대주주인 회장님이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코리아랑 뭐 라오스라는 느낌으로 KL 보트스로 사명을 바꿨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림이 CT에만 지금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림에서 데이스타 뭐 쿼터급 뭐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다 125cc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대림에서 그 저거 데이스타 색깔 다르게 나온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가 됐든 간에 125cc잖아요. 국도 나가시면 아직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 80국도라고 80으로 달릴 수 없는 현재 실정, 그거를 125cc로 커버한다? 그거는 저로서는, 제가 이제 타본 바로서는 별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기업의 대리만이 효성인데, 이제 효성 같은 경우만 이제 미들급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맥이 이거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내가 이제 설령 이거 타다가 이제 조금 오토바이가 문제가 좀 생겨도 투자했다, 그냥 국내 기업에 투자했다,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뭔가 그냥 애국심 같은 것도 조금 있고. 근데 뭐 여태까지 너무 이제 장점만 얘기했고, 이제 단점이 없는 바이크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 보세요. 클러치가 저는 지금 슬리퍼 클러치를 바꿔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바꾸기 전에 이게 악력기였어요, 악력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그 한참 가다가 이제 손이 이제 계속 이제 클러치를 이제 수동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손이 왼손이 저려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쉬었다 갑니다. 왼손이 너무 저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악력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뻣뻣하고 장력이, 심지어 이게 클러치도 원래 우리가 반클러치라고 그러면 이제
딱 중간을 잡아서 반클러치라기보다는 이제 좀 기어가 물리는 지점을 반클러치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클러치 지점이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다 치면은 끝점이 있거든요. 기어가 물리는 지점이. 갑자기 그럼 여기는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앞에는. 나 전에 V스트롱 같은 경우는 반클러치라 해가지고 한 이 중간쯤에 있었거든요. 기어 물리는 지점이. 반클러치라고 딱 반클러치가 반이라서 반클러치는 아니잖아요. 기어 물리는 지점이 반클러치지. 그래가지고 이 클러치 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리퍼 클러치로 바꾸고 이게 굉장히 편안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슬리퍼 클러치로 바꿔서 이제 단점은 이제 이 왼손이 안 아프니까 여태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제로 쉬었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뭐 이게 뭐 몇 시간씩 이제 쉬지 않고 타버리는 거야 그냥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피로함이 빨리 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씩 중간에 쉬어주는 거랑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50분 40분 달리고 이제 10분 정도 휴식하는 거랑 이제 내리 그냥 3시간 이렇게 달리는 거랑 그 체력이 회복되는 게 3시간 내리 달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쉬어주면은 이제 정말 저녁까지 달려도 그냥 저녁 힘들게 그냥 오거든요. 근데 막 이제 3시간 막 달리고 4시간 달리고 이래버리고 안 쉬고 달려버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너무 힘듭니다. 하여튼 뭐 클러치가 굉장히 악력기였다. 너무 힘들었다 클러치가. 그리고 전선 부분인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아킬라 이거 비 맞으면은 시동 꺼지지 않냐고. 비에 굉장히 취약하다. 맞는 소리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선들이 다 바퀴 튀어나왔어요. 지금 카울이 없어, 껍데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비 같은 거나 수중전에 좀 취약하겠어요. 줄이 다 튀어나와 있는데. 근데 뭐 일단 저는 뭐 여태까지 만 킬로 좀 넘게 타면서 한 번도 뭐 그런 물 때문에 뭐 문제 생긴 적은 없었어요. 애초에 지금 바이크 세차할 때도 정석이 원래 보통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고압 세차로 막 이렇게 구석구석 막 이렇게 쏘시던데, 원래 애초에 그 위에서 이렇게 빗물 뿌려주듯이 뿌리는 거래요. 위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이제 거품질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이제 세차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던데, 저 만 킬로 넘게 타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위에서 물 뿌리고 세차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이제 뭐 저기 어디 모토 캠핑 가가지고 어디 뭐 산에서 세상 막 이제 잔뜩 이슬 껴가지고, 그때 영상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이렇게 잔뜩 막 이슬 막 다 껴가지고 완전 축축해졌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전자계통 쪽에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때 방향지 시스템 고장났던 거는 애초에 내가 살 때부터 고장나 있던 거라 그거는 뭐 할 말이 없고. 근데 그 전선 부분이 문제는 없었지만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 타면은. 왜냐면은 이거 보세요. 전선이 감기다 말았어. 지금 왜 여기까지 넣지 않은 거야? 여기는 왜 비어있죠? 이런 거 뭐 왜 충분히 감지 않았지? 충분히 끝까지 감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 뭐 사실 저도 전문적인 건 모르니까 그런 분에서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이게 중국제 팀선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국산 타이어도 뭐 신콘가 뭐 있던데, 팀선이 굉장히 물러요. 이거에 타이어가. 이건 뭐 정확히 뭐 그런 걸 뭐 모르고 저는 이제 그냥 만져만 보고 이제 느낀 건데 좀 무르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뒷타이어는 벌써 다 달았어요. 만 킬로 타는데. 아니 만 킬로 타면 사실 갈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굉장히 무릅니다 타이어가. 시티 플러스 타이어 만져보면 좀 딱딱하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질감이 다른가 봐. 그리고 센터 사장님도 이게 팀선 타이어가 좀 그 한계선까지 다른 게 좀 빨리 오는 편이라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선이 다 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계선이 왔는데, 이거 원래 애초부터 얘가 좀 그런 한계선이 빨리 온다고 더 타시라고 그래서 타고 있어요. 타이어가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다음 타이어는 저거 국산으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신고 거. 타이어도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또 한 짝에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중국산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이렇게 제가 가방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이거 없으면은 지금 이 타이어 여기서 지금 물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쑥 돌아요. 이렇게
엄청 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불물 방지 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달았지만. 근데 지금 어차피 저는 이제 가방에 있어가지고 뒤에 잘 안 붙긴 하는데 물 엄청 튑니다. 등이 아주 그냥 진흙이 아주 그냥 물만 밟았다 하면은. 그리고 기어 인디게이터. 기어 인디게이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연식이에요. 전에는 없었대요. 있는데 편하진 않아. 이거 봐. 이렇게 키면 세레모니 나오고 엔단 보이죠? 이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키로수를 볼 수가 없어. 키로수 보려면은 이걸 셀렉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돼. 1600km 탔네요. 아니 이걸 같이 보여주게 할 수 없었을까? 좀만 더 크게 만들 수 없었을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러고 다녀요. 키로수를 볼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집에 와서 키로수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항상 확인해 보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킬라 300S는 이 아킬라 300S거든요. 300S는 이런 편이고 이제 300SS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유개착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선도 다 나와 있고 뭔가 그 날것의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이거 말고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레블도 너무 이렇게 딱 덮어져 있는 느낌이라 별로 뭐 취향이겠지만. 그리고 머플러 가드가 없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게 요거가 너무 엄청 뜨거워요. 이게 뭐 제가 운전할 때는 뭐 별로 상관없겠지만 이러는 거 다 막아져 있으니까. 요것도 제가 한번 여기 가방에 뒤었는데 뒷사람 앉은 사람은 여기 뭐 이거 앉았다가 이제 바람 뭐 싹 미끄러지면 이거 바로 뒤겠어. 이거 좀 케이스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뭐 평생을 자동차만 타왔으니까 오토바이는 엔진 오일을 굉장히 자주 바꿔줘야 돼요. 몰랐거든요. 엔진 오일을 이제 CT 같은 경우는 500km에 한번 갈아야 되고 얘는 1000km에 한번 갈아야 돼요. 자동차는 보통 10,000km 정도 뭐 아끼시는 분들은 5,000에 한 번도 가시고 저 같은 경우도 10,000km에 한번 가는데 보통 10,000km에 가시잖아요. 엔진 오일 1000km마다 갈아야 됩니다. 1000km마다 갈아야 되는데 일반 엔진 오일이 안 돼. 합성유. 왜냐면 엔진의 RPM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엔진 오일빨로 버티는 거예요. 합성유 30,000원. 겁나 비쌉니다. 시티 플러스는 엔진이 작아가지고 엔진을 뭐 먹어봤자 뭐 한 5,000원? 7,000원? 그 정도 되려나? 엔진 오일 값이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1000km 금방 탑니다. 저 투어 한번 갔다 와도 500km씩 나오는데 그럼 두 번 갔다 오면 1000km 그러면 벌써.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모품 비용이 엄청난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시소 기어를 달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거 시소 기어를 달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시소 기어를 달면은 이 텐덤자랑 이 뒷발이 기어 바꿀 때 걸려요. 여기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내릴 때 계속 발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 타고 같이 텐덤 하실 분들은 시소 기어 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와이프 많이 타지도 않고. 차 밀릴 때 클러치 걸리는 뭐지? 그리고 맞아.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 클러치라는 이 수동이라는 거가 요거가 적응이 되면은 이제 마스터가 되면 이제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내가 바꿀 정도가 되면은 하나도 별로 뭐 이거는 잠깐의 힘든 뿐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힘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인지하지 않고 기어를 바꿀 정도 능력이 이제 조금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넘으니까. 근데도 차가 밀리면 지옥이에요. 이거 계속 반클러치로 막 조금 이제 속도 맞춘다고 다니고 기어 계속 바꾸고 막. 이게 제가 이제 배달 알바하면서 이제 시티 플러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클러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또 거기다가 한 줄 더 붙여서 이제 기어를 바꾸냐 안 바꾸냐는 차이가 또 엄청 크죠. 엄청난 피로감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은 진짜 무조건 스쿠터 사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바이크를 바꾸게 되면 아마 이거 클러치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닐까. 클러치 때문에 아마 스쿠터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저는 이거 뭐 그냥 퍼지타까지 평생 탈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단점만 얘기하느라 이게 뭐 추천하는 건지 까는 건지 애매해졌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지. 900이랑 입문 아킬라 300S 정말 추천합니다.
뭐 그러네요. 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해봤고, 오늘은 뭐 안 떠나니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찍을 때 뭐 처음에 뭐 저는 뭐 어떤 채널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건데 난 그런 인식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찍어봤어요. 이제 고백이랑 입문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초보가 초보한테 하는 얘기니까 더 와닿지 않을까. 초보로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 같은 것들. 그럼 이제 겨울에 뭐 블랙아이스 같은 거, 이제 겨울인데 시즌 오프 하시는 분들은 뭐 시즌 오프 하시겠지만, 이제 계속 타시는 분들은 블랙아이스 정말 조심하시고, 뭐 사실 뒷바퀴 미끄러지는 거 어떻게 뭐 잡을 수 있어도 앞바퀴 미끄러지면 이제 그냥 훅 가는 거잖아요. 블랙아이스 같은 거 조심하시고, 뭐 여름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뭐 꼭 햇빛 엄청 뜨거우니까 토시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나 이거 찍다가 와이프 한 번 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왔네. 현재 우리나라는 바연국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바이크 인식이 안 좋습니다. 옛날 고속도로에 3륜차가 안정상 위험했어서 2륜차도 덩달아 통행금지했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안 좋은 인식 때문에 2륜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고속도로 통행이나 주차 문제 같은 여러가지 권리도 누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대로면 미래에도 당연한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누리기는 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2륜차에게 압박뿐만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몇 없는 국내 기업들이 나름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AS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처도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국내 기업에 실망하셨었지만, 지금의 국내 기업들은 쿠폰 수급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센터와 외국 브랜드 센터를 가보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국내 브랜드 센터는 대부분 올드하시고 무뚝뚝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왜 쓸데없이 돈을 써? 아직 고치지 마 라는 느낌이고, 외국 브랜드 센터는 대부분 젊고 친절하고 이 정도면 이제 교체해야 합니다 라는 예방정비 느낌이 강하고 AS 비용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국내 브랜드 센터에서 배터리를 내가 가는 것은 비싸니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실력이면 직접 구입해서 갈아봐라 라며 인터넷에서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좋은 센터냐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와이프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1시간이나 걸려서 겨우 왔더니 나보고 배터리를 직접 갈으라고 하시네. 그분 그냥 갈기 귀찮았던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닐까요? 부모님 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차이. 그래서 국내 기업의 AS 부분이 더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를 구매하지 않았고 바뀌려 하는 현재를 보고 구입했고 미래를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이 앞으로 실망만 줄지 아니면 기대에 부응해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내 기업 바이크를 구입하셔서 대한민국 모터사이클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응. 썸네일을 찍기 위해 공방에서 일하고 있던 와이프를 보드겨 헬멧을 씌웠다. 이걸로 찍을 거거든. 썸네일 찍을 거랑. 한 어디쯤 찍어볼까? 거기 서 있어 한번. 나봐볼래? 찍는다. 거기 서 있어. 이거 가져갔으면 되면 안 돼? 한 번 더 잡혀. 나도. 좀 봐봐. 이거 빠졌어. 와이프는 지금 공방 손님 예약 받고 있어서 메시지 보내느라 바쁘다. 뭐랑? 이거 써. 이거 써? 너 너무 튼튼해 보여. 한 번 더 찍을까? 바깥에 없을 수 없죠. 됐어? 얘만 꽂고. 나 내일 10시에 CPB는 뭐 만들고 준비하고 있을게. 응. 나 이거 넣고 올라갈게. 그런데 썸네일 내용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사진 썼다.